안녕하세요. 퓨처 모자이크 연구소의 조한종입니다. 오늘은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1970년대 평균 연령이 70세이던 시절에는 20, 30, 20의 재정 설계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20은 교육, 30은 경제, 20은 여가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평균 연령 80세를 맞이하면서 이제 30, 20, 30의 인생 설계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30은 교육이고 20은 경제생활, 30은 다시 여가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이비 부모들이 과학기술, 의학기술의 발달에 손입어서 장수 보너스를 얻었습니다. 이 장수 보너스 시대는 서드 에이지라는 개념을 나왔고요. 이 서드 에이지를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노년기를 얼마나 건강하고 즐겁고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숙제를 안게 되는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100세 시대와 서드 에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 신문사의 100세 쇼크 축복인가 재앙인가 이 시리즈에 보게 되면 고려대의 박유성 교수팀이 기존 통계청에서 발표한 평균 연령보다도 54세 베이비 부모들이 10명 중에 4명이 98세까지 살 걸로 예측한 걸 보면 이제 100세 시대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1연령기 25세까지의 삶이 잘 꾸리게 되면 제2연령기 26세부터 50세의 삶에 이를테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집을 사는 등 제2연령기를 잘 보낼 수가 있다면 제3연령기는 제2차 성장기로 해서 제3연령기 51세부터 75세를 잘 보내야지 나머지 76세부터 100세까지의 제4연령기, 노년기를 잘 보낼 수 있다는 서드에이지 개념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구를 보게 되면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요. 중간에 15분 동안 쉽니다. 전반전을 잘 보낸다고 해서 후반전을 다 잘 보낸다는 보장이 없고 또 전반전을 잘 못 보낸다고 해서 후반전까지 망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후반전을 맞기 전 하프타임 15분을 잘 쉬면서 후반전 작전을 잘 짠다면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도 멋지고 잘 보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미국에서는 요즘 에이징의 진화에 대한 논의가 많습니다. 성공적인 노년기를 넘어서서 긍정적인 노년기, 다음은 창의적인 노년기, 또 지혜로운 노년기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성공적인 노년기를 보면 미국의 매덜라이프 웨이지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6가지 개념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두 번째 직업적, 세 번째 정신적, 네 번째 지적, 감정적, 육체적 이 6가지가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노년기를 보내야지 그게 바로 성공적인 노년이라는 개념이고요. 여기에서도 보케이셔널 직업적인 개념에서 일은 적어도 75세까지는 일을 해야지 베이비부모들이 건강하게 노년기를 맞이하고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의 일은 제3의 여가로서의 의미도 있고요. 단순히 생계적인 일을 넘어서서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같은 넓은 의미의 일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후 준비 관점에서 연금제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금제도는 보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제도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에서는 6층 연금 제도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생애 주기에 맞춰서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 같은 거 잘 활용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취업 내지는 창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더불어 절약하고 건강을 지키는 이렇게 6가지의 6단계 국민 연금 제도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안동 화해탈을 보시게 되면 탈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분은 웃고 있고 또 어떤 분은 찡그리고 있고 그 얘기는 우리가 베이비 부모들이 살아오면서 그렇게 다양한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그처럼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하고 싶은 일에 따라서 다양한 얼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액티브 시니어 라이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인생의 전반전은 부동산 업자로서 성공적으로 산 이 한 여성분은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재취업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자원봉사 활동을 옴부즈맨으로서 했던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창업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캐나다의 이 할머니는 원래 택시 기사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택시 기사를 하면서 타는 손님을 보니까 다 노인들이었습니다. 자, 운전하면서 노인들과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비슷했습니다. 말벗이 있으면 좋겠다. 병원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가사 도움을 해줬으면 좋겠다.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인이 택시기사를 하면서 이분들의 이러한 일상생활 지원 욕구를 직접 해결해주는 친구 같은 심부름센터 같은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사업이 성공해서 캐나다에서 2002년도에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50개의 자동차를 가지고 44개의 프랜차이즈를 미국, 호주, 뉴질랜드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바로 노인들한테 필요한 이동성과 케어기빙 서비스를 같이 해서 창업으로 성공한 사례입니다.